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이제 오늘도 또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날씨가 춥죠? 네. 자, 천자문 철학 강의.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천자문 25번째 문장입니다. 자, 여기는 묵비사염 시찬고양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우선에 이제 글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게 글자까지 공부하는 것은 그냥 재미나게 이게 이제 그 공부라고 하는 게 꼭 글자 알고 지식을 외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어떤 문화 형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동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자, 멍묵 시작. 멍묵 슬펄비 실사 물들렴 자, 또 같이 해봅시다. 또 밑에 것도 글씨 읽을도 염소고 양양 또 한 번 더 묵묵 슬펄비 실사 물들렴 글씨 읽을도 염소고 양양 자, 그리려면 모두 다 잘하시네요. TV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학동들이 그리는 거 들어봤죠. 이제 그것처럼 아주 잘 읽었어요. 자, 그래서 저 글자로 된 이제 문장, 묵비사염 시찬고양인데, 자,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묵비사염이요 시찬고양이라 시작. 묵비사염이요 시찬고양이라 자, 같이 계속 묵비사염이요 시찬고양이라 묵비사염이요 시찬고양이라 자, 이만큼
이제 하겠습니다. 이 글을 자꾸 계속 읽으면 안에 이제 오장육부가 울렁울렁해서 튼튼해지고 또 머리로 글뜻도 같이 생각하면 머리도 상쾌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덕분이 직역을 해본다면 제일 앞에 이제 먹묵자 아닙니까? 먹묵자는 묵자라고 하는 옛날 춘추전국시대 사상가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춘추전국시대 이제 제자백가가 있었죠. 각자의 사상을 가지고 들고 나온 그러한 이제 철인들, 사상가들이 아주 많았죠. 춘추전국시대 그랬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학파의 이제 종주다. 그 사람이 이제 먹묵자 쓰는 묵자예요. 이름은 묵적이라 그래요. 묵적이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겸애설 또 전쟁을 반대하는 부전설 이런 쪽으로 사상을 이제 기치를 들고 당시에 굉장히 세력이 강했었어요. 묵자와 이제 유가와 그 도가와 또 양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 뭐 이러한 양주 또 묵적 이제 그다음에 이 유가 또 이제 노장을 중심으로 하는 도가철학 이러한 학파들이 힘이 세었습니다. 자, 근데 이 묵자는 이제 어쨌든 생각하고 사색하는 사람이니까 이 어떤 현상들을 보고 그냥 넘기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하얀 실을 그 물감에 예를 들어서 물감의 색깔에 따라 하얀 그 실이 그 물감 색깔로 변해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흰 실도 빨간 물을 들이니까 빨간 실이 되어버리고 또 파란 물을 들이니까 파란 실이 되어버리더라. 아, 이게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에 의해서 사람의 본성이 따로 새롭게 결정되어 버려서 그 사람을 이제 악하게 또 불행하게 만들어가는구나. 아, 이게 참 무서운 일이구나.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목자가 어떻게 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무서운 현상을 방치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해서 이제 목자가 이제 슬퍼했다. 사연 뭐냐? 사자는 실사자인데 물들일 염자죠. 자, 그 목자는 실이 물드는 것을 슬퍼했고 똑같은 실인데 이제 물감의 색깔에 따라 그 흰 실이 빨간 실 또는 뭐 검정실 또는 청색실 뭐 가지각색으로 다 변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삶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가정부터 해서 가정의 환경 그 가정에 이제 날마다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집안 식구들이 늘 그런 싸우는 그런 분위기에 꽉 이제 물들게 되겠죠. 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 또 그런 집안 의외로 있어요. 이렇게 가지각색인데 의외로 안정적이고 화평하고 서로 순리적으로 살아가는 또 그런 집안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대개는 좀 싸웠다가 티격태격 했다가 또 좋아졌다가 뭐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살죠. 그럼 이제 어떤 종류가 날마다 뭐 어때 부수고 ความ쥐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전혀 그런 일이 일체 없이 일사불란하게 살아가는 그런 집안도 있고 그래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나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어른도 자꾸 그 분위기에 가면 사람이 자꾸 그렇게 막 이렇게 전투적인 태세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그 대신에 집이 화평한 사람들은 그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대체로 평화적이고 우리 학교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 그죠? 와서 애들 괴롭히고 한 애들 집에 가보면 좀 뭔가가 화평하고 잘 다스려지지 않는 비록 고관대장의 집안이라 해도 고관대장이라고 해서 집이 잘 다스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엉망진창인 거 많아요. 그거 빼고 비천하게 산다 하더라도 이제 집안 분위기가 안정적이고 이런 애들은 그냥 선량하지 뭐. 걔들이 이제 뭐 일진되고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선량한 집안 사람들은. 뭔가 이제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않는 쪽에서 그런 분위기에 자라면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이 감정이 기복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정서가 불안해지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성적 판단이 이제 마비가 됐죠. 정서 따라 감정 따라 움직이는 성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에 나와서도 생활 패턴도 그 생활의 모습도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해가게 되죠. 그럼 뭐 두말할 거 무엇입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교가 그 학교 분위기에 쏙 쏠려고, 그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회사 분위기 이제 그 분위기 메이커도 있고 분위기 망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서 그 분위기에 잘 걸어가면 전체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나도 모르게 그래 뭐 좀 섭섭한 게 있어도 그래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전체 분위기가 서로 질투하고 공격하고 그런 조직들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오래 못 가고 이제 파산되고 모두가 서로 이제 힘들어지고 그렇게 된다.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회적 현상이죠. 그 이제 이런 이야기 있거든. 저기 이제 임금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이제 그 방향 쪽으로 이제 끌어져 간다. 그 논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지도는 풍이요, 군자의 도는 바람이요, 소인지도는 초라, 풀이다 이 말이야. 초상지풍이면 필언이라. 그 풀 위에 바람이 불면 그 풀은 반드시 바람 부는 쪽으로 쓰러지느라. 그 맞죠, 그죠? 그 바람을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는 그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그 바람에 따라 구성원들 즉 풀은 그 바람 따라 휙휙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분위기 어떤 터전 이런 거에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식은 주목기예요. 그러니까 이 묵자는 딱 이 묵비사யம் 네 글자로 여태까지 이야기 길게 했던 것을 딱 네 글자로 한마디로 촥 결론을 내린 거야. 심오한 일이지.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이제 현상들을 그냥 보지 않지. 그걸 잘 보고 또 그것도 착착 이렇게 표현해낼 줄도 알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묵자는 실이 물드는 것을 비 슬퍼 했고 이제 됐죠. 그다음 이제 시찬 고양이라고 하는데 시는 시경이라는 우리 사서삼경 중에 한 권 있죠. 그 시경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했던 이제 나라의 국풍이라 그래서 나라에 유행하던 그런 시도 있고 또는 이제 그 공중에서 제례에서는 그런 또 시도 있고 쉽게 말하면 노래 가사죠. 그때 사실 시경의 시는 노래 가사예요. 그 노래 가사는 뭡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상황들, 나라의 상황 또는 개인의 어떤 심리적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저기 가요사의 흐름을 보면은 그 시대상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일제 시대 때 뭐 이럴 때는 뭐 좀 구슬픈 그런 노래, 뭐 황성애터가 그때 그런 시대 노래, 그리고 황성애터의 울신요에 얼마나 이제 구슬프고 비장한 느낌이 들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오면 이제 그 럭키소울 같은 거 있잖아. 그때는 이제 막 개발이 일어나고 했죠. 럭키소울 이라는 노래 있죠. 근데 이제 그래 와. 그러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시골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갔잖아. 이제 우리가 개발이 한참 막 일어서려고 할 때 그때 당시 노래 보면 모두 뭐 고향길 무슨 노래가 그 당시 나오나 노래 누구 노래 보면 다 고향 노래 안 부르는 가수가 없어.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 고향 시골 사람들은 천년만년 나 굶어 죽어도 이렇게 살 것 같았는데 사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도니까 도회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 상황이 바뀌어 버렸지. 그게 그러니까 고향에 애착을 가지게 되는 거라. 나는 시골에 여기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살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떠나가게 되는 거라. 그럼 하나의 이제 큰 대변혁이죠. 그럼 같지만 다시 고향을 계속 그리워하는 거라. 요즘 사람은 그런 거 없죠. 고향도 없고 이제 그냥 어디서 태어나고 몇 번 병원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고향이 뭐가 없고 고향의 향수라고 하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이제 어렵겠죠. 그 옛날에는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애달게 와닿아. 지금 사람들한테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좀 덜하겠지 뭐. 뭐 대학병원 어디 뭐 신생아실에서 태어났다. 그게 무슨 애착이 있어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시대의 흐름. 또 요즘 노래는 이제 뭐랩 나오고 나서 뭐 지금 노래 같은 경우 도저히 이제 완전 지금 이제 이 MZ 세대에 맞는 완전 젊은 세대에 맞고 그 아이 앞시대 사람들하고는 이게 생각하는 틀이 지금 젊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뭔가 와닿는 게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도로또 열풍이 불어 옛날 노래 열풍. 그거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하고 또 이쪽에 MZ들은 또 이대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사람은 이제 어떤 문화적인 그 욕구를 끝없이 이제 채워가는 게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이제 만족을 위해서 그래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시라고 하는 거는 노래 가사인데 그 당시의 상황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임금들이 이 민심이 어떨까 이제 이것을 조사할 때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나라 그 지역에 불러지는 노래들이 있죠. 그걸 채집을 해 국가에서. 그럼 그걸 또 보면 민심이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뭐 밝아졌구나, 뭐 아는 무례해졌구나, 음탕해졌구나, 뭐 건면성실하구나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정치 풍화에 참고를 삼아요. 시경에는 풍, 송 이 큰 세 정치가 있는데 세 가지 세 종류가 있는데 이제 풍은 대체로 그런 것이고 아나 송은 이제 궁중에 제사하거나 그다음에 잔치 연회할 때 그럴 때 이제 하는 가사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제 시경인데 시경은 공자가 이제 편집을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많은 시가 엄청나게 많은 시가 있었는데 그걸 다 부재할 수 없고 그래서 간추린 게한 300수 약간 넘게. 그래서 이제 시경을 300수가 그래. 시 300수. 자, 그럼 그 시 속에 그 시경에서는 고향을 찬양했다. 고향이라고 하는 편의 시가 있어요. 고향편의 시. 지금 그럼 고향편의 시가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성왕의 성스러운 임금의 그 교화를 입은 그 대부들 관리들이 말이죠. 그 고을의 관리들이 그 감화가 돼가지고 건면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가족 옷이 다 떨어지도록 기어서 입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린 게 이제 그 고향편 시예요. 그래서 이제 시경에서는 고향편을 아주 좋은 시로 찬양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묵비 사염이나 묵자가 시를 물들인다고 하는 거나 시경에서 이제 그 고향편 이것을 이제 칭찬하는 거는 뭐냐. 밖에 이제 그 고향편에는 그 대부들이 즉 관리들이 임금의 교화를 입어서 건면 성실 정직한 사람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또한 전체적으로 교화의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분위기, 상황,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좋은 상황으로 변해가는 거라. 그죠?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정말 진정하게 우리 영혼을 씻어주는 뭐 문학이나 예술이나 등등 이런 문화 활동 이것이 이제 건전하게 육성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야 사람의 심성이 이제 조금 뭐 쉬운 말로 하면 좀 낭만적이기도 하고 또 남의 일에 잘 호응하고 감흥해서 동참하기도 하고 그런 인간미가 이제 촉촉히 이제 적셔지는 그런 효과가 이제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묵비사염 시천 고향은 이제 어떤 상황들 좋은 상황이 되면 사람은 좋은 상황으로 변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담았습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요 8글자 2구절 가지고도 이걸 책을 한 권 써도 돼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일부 말했는데 이걸 뭐 여러 차원 단계로 나누어서 막 이렇게 소름 돋는 결론을 쭉 가면 정말 책 한 권을 낼 수 있을 만큼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그랬구나 하고 가버리면 땡이고 유심히 가만히 사색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 이건 아주 유용한 먹거리 됩니다. 이게 천자문이 이 구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구절이 다 그래요. 일반인들은 천자문 그런 서당에서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들 배우는 공부 그거 아니라고 했죠. 그죠? 이 문장 자체가 고도의 문장이에요. 딱 굉장히 많은 뜻을 4개의 글자로 쫙 이게 엮어냈거든. 그리고 이게 문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엄청난 어떤 이게 소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은 사람이. 문학적, 철학적 그런 의미가 같이 쫙 녹아있는 좋은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자, 이건 묵비사염이요. 시찬고양이라 뜻은 말이죠. 육자는 실이 물들은 것을 슬퍼했고 시경에서는 고향편을 칭찬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이게 이제 절실하게 와닿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학교 학생 때 이제 초등학교 때는 좀 덜한데 중고등학교 때 그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신세 망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멀쩡한 모범생이 어느 날 이상하게 바람이 불어 안 좋은 그러니까 금정물에 자꾸 물 들어가니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착한 학생도 깡패가 돼버려. 삥 뜯고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정말 이제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도 그걸 잘 관찰해야 돼요. 그때는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그걸 잘 수소문해보고 안 보이게 관찰을 해야 돼. 애가 가서 학교 가서 남을 때리는지 남에게 얻어맞는지 지금 자꾸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또 교사들도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 그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 학부모들 정말 그 부분은 조심해야 돼. 그러고 학생이라면 자기 자신이 나쁜 물에 들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도록 안 되면 다른 데 전학 가기도 싫으면 차라리 그냥 그래 내가 나쁜 물을 들 바에야 금정고시 오는 것도 괜찮아요. 금정고시 봐서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교 같은 데는 내가 잘하려고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내 주변에 있잖아. 깡패 같은 그런 애들이 걸렸어. 너 따라 안 가면 때려 죽인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왜 어떡할 거야 이게. 엄마한테 이러지도 못하고 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해결 어떻게 해줄 겁니까? 그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말려 들어갈 판이면 전학 가는 거 차라리 전학 가는 것도 괜찮고 학교에 안 다니는 것도 괜찮아. 왜? 나쁜 물이 들어서 일생을 망치는 것보다 그래도 낫지. 첫째 그런 상황이 없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우리 교육 여건이 이제 금정물이 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26번째 자, 이번엔 경현, 유현이요 긍념작성이라 했는데 자, 글자부터 한번 해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볕경 시작. 볕경 단일행 오진유 어지편 이길거 생각하렴 지을자 성인성 또 한 번 더 볕경 단일행 오진유 어지련 이길거 생각하렴 지을자 성인성 자, 이건 자 글자대로 자, 경행 유현 긍념작성 경행유현 이요 긍념작성이라 시작. 경행유현 이요 긍념작성이라 경행유현 이요 긍념작성이라 경행유현 이요 긍념작성이라 자, 요거는 이제
직역하면 말이죠. 경형 빛나게 행하면 오직 육자죠. 오직 현이 되고 행동을 빛나게 크게 잘하면 현이 되고 자 능히 생각하면 이 극자가 극기한다 할 때는 이기 극자도 오는데 능이 능자도 써요. 능히 생각하면 즉 늘 뭔가 방심하지 말고 착 정신을 차려서 그래서 생각을 잘 가지고 있으면 장창 성인도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두 가지 문구인데 여기에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또 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선에 이거 경자가 이 날일자의 서울 경자부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서울 경자는 경영 음이 같죠. 소리값이라 이게 이 형성자인데 여기서 진짜 뜻은 이제 태양 햇살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빛날 경자도 되고 뭐 경치 경자도 되고 그리고 이제 경전에서는 경행을 흔히 크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위대한 행동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잖아요. 자, 일단 이제 글자에 그래도 뭐 빛난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으니까 자, 일단 빛나게 행하면 행동을 빛나게 한다. 아름답게 찬란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오직 뭐가 돼? 현자가 되고 현인이라는 게 뭐 따로 있겠습니까? 내가 행실을 잘 닦으면 그러면 이제 현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긍념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마음을 닦는 건데 근본적으로 마음가짐을 잘 하는 건데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막 생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나쁜 잡념은 다 물리치고 올바른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에 의해서 이제 살아간다. 그러면 그 나쁜 생각, 잡된 생각 다 지우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잡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리학에서는 그런 것을 공경경자라고 해서 경이라 그래요. 경공부. 그러니까 마음을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일무적이라 하나에 머물러서 즉 매사에 그 순간순간의 일에 하나에 내가 강의할 때는 강의하는데 생각이 머물러야 되겠죠. 강의하는데 어제 아니면 내일 뭐 할 거 이거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이제 헛소리가 쏙쏙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수 연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모든 행위, 일상생활 모든 그 상황들을 조절해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잘 잡는 경 공부는 옛날 선비들이 이제 굉장히 중시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글자 붙여놓은 게 이 불을 환자고 위에 붓글씨로 크게 쓴 글자 있죠. 저것은 이제 불을 환자, 불러드린다. 밑에 이제 별성자 있고 술주자 있는 것은 이제 깰 성자라. 그래서 불러서 깨운다. 마음이 다른 데로 달아나지 않게 또 잡념 망상에 휘둘리지 않게 마음이 순일, 정일 하게 또렷이 깨어 있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저것도 이제 성리학에서는 그 마음 수양의 하나의 그 용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불러 깨우라.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은 이제 강의를 듣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럼 강의 들으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에 강사 말에 좀 귀를 기울이는 게 그게 이제 그 순간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럼 이거 하는데 다른 뭐 과거에 아무리 심각한 일, 미래에 아무리 중대한 일이 있더라도 생각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럼 그게 이제 마음을 제대로 못 쓰고 마음이 딴 데로 달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매 그 순간 마치 총으로 사격을 하듯이 사격도 표적이 있으면 공이 탁 쏘잖아. 그럼 총알이 그리 쫙 가잖아. 그래 바로 딱 꼽히게 되는 거겠죠. 그럼 총알이 쭉 가는데 이런 총알이 이리 갔다고 저리 기줄로 했다 나중에 하늘로 툭 올라가버려. 그럼 뭐 할 거냐. 우리 마음도 그래. 마음이 처음에 이렇게 뭐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되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나중에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지? 그런 경우 들어있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이게 이제 반칙이 그래야 마음 닦는 데 있어서는 반칙이라.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하나에 머무는 거. 그게 이제 그 정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 성리학에서 말이죠. 성리학자 정자가 중1 하나의 마음을 쫙 머물게 하는 거. 그 쉬움으로 하면 집중이라 집중. 집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집중이 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될 수가 있는 거라. 공부할 때 공부 잘 되고, 전쟁할 때 전쟁 잘 되고, 대화할 때 대화 잘 되고. 대화하면 엉뚱한 생각해봐요. 그럼 너 좀 전에 뭐라고 했지? 그거 자꾸 포인트를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매사에 그 순간순간 탁탁탁탁 집중을 하면 그 상황에 맞는 판단도 유도해낼 수가 있겠죠. 아,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있죠. 그럼 거기에 맞는 어떤 반응도 제때 일어나는 거야. 그럼 내가 거기에 집중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를 못해,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당연히 미스가 일어나는 거지. 행동이든 언어든 은행에 딱 미스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유학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거예요. 집중해서 내가 모든 말과 행동이 중용에 맞게 하는 거.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맞게, 진리에 맞게 하는 거. 상황 논리에 가장 적합한 거. 그 지점을 중용이라 하거든. 그럼 이제 내가 집중이 안 되면 중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의 스님들이 연부를 하거나 참선을 할 때도 집중이 지금 극념이 그 집중한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환성, 불러 깨운다는 거.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잖아. 참선하는 스님이 내가 지금 무슨 화두를 가지고 공부하느냐. 예를 들어 이목고 또는 무다 뭐 이런 거 마삼건이다. 그 마가 세건이라 그런 화두가 있어요. 그걸 이제 거기에 진리가 들었다는 거라. 이제 그 화두를 어디 그 의문이 그게 그게 맺혔어. 의단이 그게 맺혔어. 모든 내 의식이 그게 집중이 돼. 그러면 그럴 때 이거는 몇 년 갈 수도 있고 평생 못 들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한순간적으로 확 틀릴 수도 있고 이거는 그 시간은 장담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오직 그 화두에 집중하는 거. 그 이 집중이 안 되면 화두, 예를 들어 내 화두가 이 먹고 이게 먹고, 이 말이죠. 이 먹고. 저 어디 가면 그 식당이라도 이 먹고 식당도 있더라고. 저 동학사 앞에 가면 이 먹고. 오로지 이게 내 한 생각이 그게 집중이 돼야, 그래야 그 관문을 뚫을 수가 있는 거라. 이거 하면서 다른 거 자꾸 생각하고. 그럼 그 실제로 이제 선방의 스님들 그 집중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라. 수마, 즉 잠 오는 거 있잖아. 그것도 집중이 안 된 거죠. 잠 오는 거. 그 다음에 잠념망상. 이거 쭉 하다가 1분, 2분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생각이 저 단도가 가 있다고 막. 그럼 이제 그게 예를 들어 저 행사 성철 스님 같은 분은 겁나는 성계가 아닙니까? 그 하는 말에 오매일이여 자나 깨나 한 생각으로 이 의심이 화두에 대한 의심이 그게 꼽혀 있느냐 안 있느냐 그렇게 자나 깨나 생각이 그게 꼽혀 있어야 그래야 그 은산철벽을 쫙 깨어 타파해서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럼 거기도 이제 집중이 안 되면 안 되죠. 또 예를 들어 교회나 이제 절에서도 기도도 하죠, 그죠? 그럼 절의 기도나 교회 천주교 기도나 다 이게 예를 들어 하나님 기도, 예를 기독교 기도를 한다.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 그럼 기도하면서 엉뚱한 생각해봐요. 그거 됩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감흥을 해? 감흥이 안 돼. 오직 일심으로 참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잡념망상이 없게 순백한 마음으로 그 상태에 있어야만 이 교통이 이루어져. 저래도 마찬가지야. 관세음보살 하는데 입으로 관세음보살 하는데 생각은 또 딴 데가 있다. 관세음보살이 전부 마음을 물어봐. 오로지 내 마음 일심으로 본다 하잖아. 그죠? 이제 그런 게 말하자면 이제 극념이라. 이제 여기서 이제 유학이니까 다시 돌아왔어. 유학적으로 하면 내 생각을 놓치지 말아라. 생각을 잘 그도들여서 이제 그 주제자가
내 몸의 주제자가 누굽니까? 내 눈입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야. 마음이 작거나 딴 데 가면 주제자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내가 말할 때마다 실수하고 행동할 때마다 헛다리질 더 그러면 반중용이 되지. 그럼 중용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극념하면 성인이 된다 했거든. 그래서 유학에서는 현과 성도 사실은 등급이 있어. 현자보다 현자님 그 현자가 아닙니다. 놈자자입니다. 이 현보다 더 높은 게 성이라. 현만 돼도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이라 할 만한 사람이 한 10명이나 되려나 내가 모르겠어요. 아무나 그냥 뭐 명망 있고 한다고 현이 아니라 내가 현자의 경지에 가는 거는 하늘과 내만이 알아. 남들은 몰라요. 저런 속에 구렁이 100마리 들었는지 욕심이 1000마리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 들어야 뭐 불쌍하게 거룩하게 막 어떻게 알아? 내가 볼 때는 한 10명이 되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행동을 빛나게 크게 위대하게 잘하면 이제 현인이 되는데 그보다 더 높은 게 성인이잖아. 성인은 행동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거. 그거까지 마스터가 되면 성인이 되는 거라. 이해됐죠? 그리고 행동 잘하는 것은 겉으로 할 수 있죠? 아름다운 행동 할 수 있어. 그러나 문제는 그 내면에 있는 거니까. 이 내면까지, 이 속까지 완전 정복이 되면 그건 성인이라 할 수 있다. 저 금강경이라고 하는 그 불경에도 보면 운하항복 계시밀이 있고 수보리라고 하는 제자가 저에게 묻는다 이 말이야. 어찌하면 이 마음을 항복 받으리 있고 이 마음을 조복받아 자유자재하게 부릴 수 있겠나이까. 그렇게 물었다 이 말이요. 그게 금강경이라고 하는 글이 책임 경전이 말이죠. 우리 한국 조계 중에서 최고로 근본 경전으로 삼는 중요한 경전이에요. 거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결국 마음이야. 어찌 이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쭉 건강경에서 했던 말이 결국 마음을 항복받는 거. 응? 그때 마음은 멸망상, 허상을 일으키지 않는 부처의 마음으로, 진리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죠. 상해, 허상이라고 해서 허상에 휘둘리지 않고 존재의 본질을 바로 보아서 그로부터 이제 이 해탈을 얻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좀 되죠, 이제 행은 현이 되고, 그 다음에 념은 성인이 되는 거라. 다른 또 경전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현보다는 성을 높이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육아에서 보면 명자를 대현이라 그러거든. 그 공자는 성인이라 그러잖아. 공자가 이제 명자보다 더 높은 걸로 일단 위계 질서를 그렇게 잡아놓아요. 그러나 이제 그 실제적인 거는 몰라. 그거는 하늘만 알고 땅만 아는 거지. 몰라. 사람들은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현과 성은 구분이 있는데 이 천자문에서 그 부분을 잘 포착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것도 행동은 잘할 수 있잖아. 하기 싫어도 이렇게 해. 뒤통수 때리고 엄마들 애들 보고 그러잖아. 이것이 윽박지르고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행동 바로 하면 밖에 가면 아이고 착한 아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더 좋은 것은 아예 이 사람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 마음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차원이 다른 것이지. 그죠? 그럼 행동 잘하는 거고 마음까지. 그러니까 마음을 잘 관리하면 행동도 자연히 잘하게 되지. 그거야. 부수적인 게지. 그 잘하는 행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행위와 언어를 하는 거. 중용이야. 육교에서는 중용이고. 중용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이고 부처님의 법이라. 어디 가도 그게 그건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